안녕하세요. 다산해도 최종현 원장입니다. 4장 교류 전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전압, 전류, 저항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2장, 3장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압, 전류, 저항, 임피던스만큼 중요한 것이 또 전력입니다. 전력. 실제 사용하는 전기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electric 파워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직류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당연히 교류에서도 전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 있죠. 가전 제품들, 형광등도 그렇고 선풍기도 그렇고 전부 교류를 사용하죠. 그래서 교류 전력입니다. 그 교류 전력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장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류 전력을 한번 먼저 볼게요. 직류에서는 우리가 저항밖에 없었습니다. 저항밖에 없었고, 여기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 저항에서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때 전력은 뭐였냐? 전압 곱하기 전류, 그 다음에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혹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었고 단위는 와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전력이 뭐냐? 제가 표현을 R로 했지만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얘는 일을 하는 부하로 사용된다 그랬죠. 부하 열을 내거나 빛을 냅니다. 즉 전력을 소비한다라고 그러죠. 소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력을 소비전력이라고 하고 단위를 와트로 사용했으며 직류에서는 전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교류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류. 제일 많이 사용하는 RL 직렬회로가 되겠습니다. RL 직렬회로에 교류를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류에서는 세 가지의 전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R이죠. 이것이 R이고 인덕턴스에 의한 리액턴스를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 할게요. XL. 간단하게 X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Z라고 하죠. 임피던스 Z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보세요. 직류에서는 저항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의 전력, 소비 전력, 그냥 직류에서는 전력이라 한 거예요. 소비 전력 안 붙여도 직류에서 전력이라면 저 전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류에서는 보세요. R에서의 전력, X에서의 전력, 그 다음에 R과 X를 합한 임피던스에 의한 전력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에서의 전력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PA라고 해서 일단 명칭과 단위부터 PA를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 그 다음에 겉에서 보는 모든 전력, R에 의한 전력과 X에 의한 전력, 모든 전력, 전체 전력을 말하기 때문에 겉보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전력. 그리고 단위는 볼트 암피아.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의미에서 볼트 암피아. 근데 우리가 보통 용량을 볼트 암피아 너무 적고요. 볼트 암피아의 1000배인 킬로볼트 암피아나 혹은 메가볼트 암피아. 1000볼트 암피아는 1킬로볼트 암피아. 1000킬로볼트 암피아는 1메가볼트 암피아. 이런 식으로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피상전력은 임피던스 Z처럼 전체 전력 R과 X를 합한 모든 전력을 말하고요.
P는 뭐지 많아 유효 전력, 예. 유효한 전력. R에서처럼 열을 내거나 빛을 내는데 실제 사용된 전력, 소비한 전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전력, 그 다음에 소비한 전력, 소비 전력.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전력을 엄밀히 계산을 해보면은 주파수가 2배가 돼요. 주파수가 2배가 되고 전압전력처럼 이렇게 평균 파동 치는 겁니다. 파동 치기 때문에 평균 전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구한 전력이 이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은 단위가 와트 혹은 킬로와트, 혹은 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유효 전력. 그리고 이 유효 전력은 실제 저항에서 사용된 전력이요. 그 다음에 PR이라고 있습니다. PR은 X에서의 전력입니다. 리액턴스, 즉 코일 L이나 콘덴서 C에서의 전력을 무효 전력 PR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효 전력이요. 전력은 전력인데 무효다. 왜? 3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L이나 이 C는 전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교류에서 이렇게 흐르잖아. 플러스로 흐르면 얘들이 에너지를 저장해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저장했던 에너지를 방전을 합니다. 방전을요. 그런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전을 했다가 이렇게 방전을 한다고 하면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전했다가 이렇게 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무조건 빼죠. 예. 충전 방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빼주는데 일단 L이나 C에서의 전력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무효다. 얘는 전력은 전력인데 사용되지 않은 전력이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위는 바 혹은 킬로바 혹은 메가바. 네. 이런 식으로 교류 전력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교류 전력을 정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 외에도 우리가 공식 있죠. 공식을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력이 전압, 전류, 임피던스, 저항만큼 중요한 요소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정에 사용하는 전압은 220V로 정해져 있죠. 공장에 380V 혹은 전주에 보면 22,900V 전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 전력 자체는 종류가 다 틀리죠. 텔레비전 틀리고 선풍기 틀리고 냉장고 틀리고 에어컨 틀립니다. 그래서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실기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의 개념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전력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류에서의 전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직류에서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직류에서 전력 보세요. 직류에서 P는 전력이라 그랬고 단위가 와트라고 했죠. 근데 교류로 넘어오니까 직류에서의 전력과 동일하게 와트를 사용하는 것이 뭐다? 뭐요?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즉 직류에서의 소비 전력, 직류에서 전체 전력. 직류는 전체가 다 소비합니다. 저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력이 교류에서는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단위가 와트로서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단위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피상 전력은 PA, 무효 전력을 PR이라고 샀습니다.
요거 종류부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공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식 한번. 만만한 RL 직렬회로로 가보겠습니다. R이고 X입니다. X요. 그리고 V를 가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P부터 해볼게요. P는 일단 직류에서의 전력 공식 그대로 계산해 봅니다. 적용해 볼게요. P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I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I죠. 그래서 P는 I의 제곱 R 직류와 같습니다. 직류와 같아요. 그 다음에 I 제곱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이 VR이겠죠. 여기 걸린 전압이 X겠죠. 그러면 I 제곱 R 그 다음에 VI죠. VI 전류는 전체 전류 I가 흐르고 전압은 VR의 I 여기 전압은 VR이고요. 여기 전류는 I니까 VR의 I 그리고 R분의 VR의 제곱입니다. R분의 VR의 제곱 R분의 VR의 제곱 이렇게 단위는 와트. 무효전력은 I제곱 X겠죠. I의 제곱 X 혹은 VXI가 됩니다. VXI 혹은 X분의 VX의 제곱이고 단위는 바가 되죠. 무효전력은요. 피상전력은 전체입니다. 전체. R과 X에 의한 임피던스가 있죠. 그러면 I의 제곱 Z I 제곱 Z 혹은 전체 전압이 V니까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 그 다음에 Z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입니다. 이게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R분의 VR의 제곱, X분의 VZ의 제곱 이러한 공식은 직렬에서는 VR과 VX를 따로 구해야 되겠죠. VR과 VX 따로 구해야 이 공식을 적용하고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은 있죠. 보통 뭐 이것까지 해서 병렬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요. 병렬에서는 이 공식을 사용하기 더 좋습니다. 근데 직렬에서는 이러한 공식으로 사용하는데 VR과 VX는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3장에서 이런 거 했었죠. 얘 VR이에요. VR. 얘 VX예요. 그리고 얘가 전체적으로 V입니다. 세트하면 V분의 VR은 뭐요? V분의 VR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V분의 VX는 뭐예요? V분의 VX는 사인 세타죠. 3단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VR은 V의 코사인 세타. VX는 V의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VR과 VX를 따로 구한다기보다는 VR 대신에 V의 코사인 세타, VX 대신에 V의 사인 세타를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VR 대신에 V 코사인 세타면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얘는 VI의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피상전력을 VI라고 했을 때 VI가 피상전력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VI가 피상전력 PA니까 VI가 피상전력 PA니까 그러면 PA의 코사인 세타 이것을 PA의 사인 세타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전력은 있죠. 문제를 풀어보시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구하고 다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가 아니고요. 어떤 것이 반드시 정답이다 이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편한 방법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있죠. 지금부터 제가 정리하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은 전력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3장에서 했었던 것처럼 직각 삼각형은 딱 이렇게 그려요. 직각 삼각형 그립니다. 보세요. 얘가 R이고요. 얘가 X고 얘가 Z라고 합니다. R이고 X고 Z예요. 그러면 여기도 전류제곱 곱하고 여기도 전류제곱 곱하고 여기도 전류제곱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뭐예요? I제곱 R은 P, I제곱 X는 PR, 얘는 PA가 되죠. 즉 이거 지금 기억해 주실 거 보세요. 유효전력의 P, 유효전력 P, R에서 유효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전력의 P, X에서 무효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효전력의 PR, 그 다음에 Z에서 피상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전력의 PA,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보세요. 이 그림 갖고 정리를 합니다. PA는 I제곱 Z라고 했죠. 그리고 VI라고 했습니다. I제곱 Z에 VI라고 했어요. P는 뭐예요? P는 I제곱 R에 뭐예요? P는 PA분의 P는 코사인 세타니까 P는 뭐가 돼요? P는 PA, A의 코사인 세타는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그럼 반대로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PA는 어떻게 돼요? PA는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PR은 무효전력은 I제곱 X로도 구할 수가 있고 뭐예요? PA분의 PR이 사인 세타니까 PA, VI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사인 세타분의 P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항에서의 전력을 우리가 유효전력, 소비전력, 평균전력이라 하면서 단위는 와트를 사용합니다. 공식으로는 I제곱 R, 직각삼각형 잘 보세요. 직각삼각형만 잘 그리시면 문제 없습니다. I제곱 R, VI의 코사인 세타 혹은 VI가 PA니까 PA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무효전력 뭐요? 리액턴스에 의한 것으로서 I제곱 X 혹은 VI의 사인 세타고요. 단위는 바가 됩니다. 혹은 PA의, VI가 PA니까 PA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을 피상전력이라 하면서 I제곱 Z 혹은 VI라 하고 코사인 세타분의 P, 사인 세타분의 P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임피던스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었던 것처럼 피상전력도 직각삼각형이니까 피상전력도 뭐다?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죠.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 피상전력이 됩니다. 네, 뭐 공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삼각형만 잘 그리시면 삼각형으로 대부분 해결돼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너무 공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딱 그려보세요. 3장에서도 많이 했지만 4장에서도 보세요. ZRX고요. ZRX고 PA, PR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PA는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다.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다. 요것만 정리가 되시면 PA는 VI다. I제곱 Z다. 이렇게. P는 VI의 뭐다? P는 VI의 뭐다? VI 값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 I의 제곱 R이다. PR은 VI의 사인 세타가 되고 I 제곱 X다. 이렇게. 그리고 PA는 피타고라의 정의에서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서 예제를 갖고 풀어보면 한결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가 3장에서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해서 나왔었습니다. 역률이라고 해서. 이 개념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Z, R, X 이런 개념도 되지만 전체에 대한 저항의 개념도 되지만 이것이 그대로 PA, P, PR이죠. 맞죠? PA, P, PR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냐? 코사인 세타가 뭐냐? PA분의 P예요. 무슨 뜻이냐? 전체 전력분의 실제 유효한 사용된 전력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피상전력 100kVA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우리가 유효전력이 80kW고 무효전력이 60kW입니다. 60kW예요. 그러면 전체는 내가 100kW를 보내줬는데 실제 사용된 것이 80이고 60은 충전 방전 하면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 두 개가 합쳐져서 100이 됩니다. 어이구 80과 6이 합쳐지면 140인데 왜? 80 60 얼마? 80 60 얘가 더하는 것이 아니고 벡터적으로 더해야 되겠죠. 80 60 하면 루트 8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 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수합이 100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벡터적으로 하니까 100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체 보내준 것은 100인데 그 중에서 실제 유효하게 사용된 비율이 100분의 80이란 거예요. 그것이 역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발전소에서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00만큼 쓰라고 보내줬어요. 근데 80밖에 못 쓰는 거예요. 전기를 더 공부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지만은 L과 C 때문에 얘들이 발생하죠. L이나 C 때문에 무효전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보내준 100만큼 모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전체 전력에 대한 실제 유효하게 사용된 전력의 비를 역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역률은 전체에 대한 유효하게 사용된 전력의 비율이 됩니다. 사인 세타를 얘를 역률이라 하면서 사인 세타를 보다 PA분의 PR이라고 해요. PR. 얘는 뭐예요? 전체 분의 무효 전력의 비율입니다. 전체 중에서 무효로 사용되지 못한 것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무효율이라고. 무효율. 역률, 얘는 무효율. 역률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뭐다? 사인 세타는 무효율.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 대한 개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것도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할 때 이 세타가 뭐였어? 처음에 이 세타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아래 직렬 회로를 했을 때, 전류 기준으로 하고 얘가 V야. 그 다음에 얘가 VL이면 얘가 V였죠. 그러면 얘가 세타였습니다. 세타. 그러면 이 세타는 있죠. 세타는 V와 VR 사이의 각도, 전체 전압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 사이의 각도, 혹은 임피던스 Z의 R이죠. Z와 R 사이의 각도도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이 세타는 근본적으로 요거요, 전류가 있죠. 이 전류와 이 전압이 이루는 각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인을 우리가 정현이라 그럽니다. 정현.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여현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그러면 세타는 뭐다? 처음에 나온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류를 한국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현,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타는 어디에서 나오냐?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L이나 C가 없으면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이 발생하지 않고 저항만 있으면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유효 전력이 되는데, L과 C값 때문에 전압과 전류 사이 위상차가 발생하고, 그 때문에 무효 전력이란 개념이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식 외우는 것에 신경 쓰시기보다 각 전력들의 개념들에 대해서, 역률의 개념에 대해서, 무효율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나서 공식과 단위 이런 것들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X 직렬회로에서 전력 계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볼게요. R이고 X입니다. 합하면 임피던스 Z고, 여기는 전류 I고 전압 V입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은 I제곱 R이죠. I제곱 R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I가 흐르고 여기도 I가 흐르니까 I제곱 R인데, I는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전체 전압이죠. 전체 임피던스는 전체 전압입니다. 전체 임피던스는 뭐요? RX일 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 곱하기 R인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서 제곱을 하면 루트가 벗겨집니다. 벗겨지면서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유효 전력은요, 공식으로 굳이 나타낸다면, 무효 전력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 제곱 X, 이렇게. 피상 전력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Z, 이렇게. 얘는 바고요. 얘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교재에 있는 공식은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공식으로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문제만 풀어보면, 풀면서 정리하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세요.
3장에서 배운 것과 4장에서 배운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얘가 80입니다. 80이고 얘는 플러스 J60이죠. 리액턴스니까 플러스 J60입니다. 그럼 여기 100V를 인가했다고 할게요. 전류가 얼마일까요? 80이고 60이니까 60, 80, 루트 60의 제곱 플러스 80의 제곱 하면 임피던스는 100옴입니다. 100옴. 그러면 전류는 얼마 걸려요? 전류는 100분의 100 하니까 1A 그러죠. 맞죠? 1A. 그럼 VR은 얼마요? VR은 얼마? 1A 곱하기 80 하니까 80V. VL은 얼마요? 1A 곱하기 60 하니까 60V가 걸리게 됩니다. 합하면 얼마요? 8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 하니까 100V가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는 3장에서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럼 4장에서 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P는 뭐요? I 제곱아 혹은 VI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P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요? 유효 전력은 I 제곱 R로 구하면 얼마요? I는 1A의 제곱 곱하기 정 80 하니까 80W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VI 코사인 세타로 구해볼까요? VI 코사인 세타 얼마? 전압 100에 I는 1이니까 100에 코사인 세타 얼마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뭐 Z분의 R로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 어떻게? Z분의 R. Z는 100에 R은 80이니까 0.8입니다. 그러면 전압 100 곱하기 전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 하면 80 그대로 되는 거죠. 80. 그다음 피상전력은 얼마요? 전체 전압 100 곱하기 전체 전류 1 100에다가 코사인 세타 80 동일하죠. 무효전력 볼까요? 무효전력 I제곱 X에 VI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그럼 I제곱 X 얼마요? I는 1의 제곱 1에 X 60이니까 60W. VI 사인 세타 얼마예요? 얘가 100이고 얘가 60이니까 사인 세타 100분의 60이죠. 100분의 60 하면 0.6. 100 곱하기 1 곱하기 0.6 하니까 60 봐죠. 됩니다. 피상전력은 I제곱 Z입니다. 얼마요? Z가 100이니까 100V 암피아. 혹은 VI죠. VI 얼마? 100 맞죠? 이 전력을 가지고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어떻게? 피상전력이 100 유효전력이 80 무효전력이 60입니다. 그럼 얼마? 코사인 세타 먼저 구해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100분의 80 하니까 0.8 앞에서 구한 것과 동일하죠. 사인 세타 얼마? 100분의 60 하니까 0.6 또 동일합니다. 그럼 전체 전력 피상전력은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하면 80의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 하면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풀어보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식 간의 관계 있죠. 이렇게 잘 하나 그리시면은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전력 파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